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요즘엔 모임도 안 나오고. 만나봐야 뭐해? 가면 내 얘긴 듣지도 않고 남 얘기나 하고 가식 떠는 사람들 뿐인데. 맞아, 웃고 있어도 좀 허전하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편해. 눈치도 안 보고 내 감정만 챙기면 되니깐.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말은 많아도 정작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고, 이 많은 사람들 중 진짜 내 편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어야 내 마음이 보이고, 내 인생이 들립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50대 후반의 이명자 씨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했고, 직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진로 문제, 친척 간의 오해, 이웃과의 작은 마찰, 이 모든 것에 휘둘리며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늘 남편 눈치를 많이 보더라.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 며칠을 속상해하며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명자 씨는 말합니다. 왜 나는 남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나는 내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이 먼저일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건 왜일까? 그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TV를 켜놓지 않으면 허전했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내 안에 불안감이 만든 그림자인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점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걷는 공원길에서, 혼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그녀는 마음의 쉼표를 찾았습니다. 남의 말이 아닌, 남의 표정이 아닌, 이제는 자기 마음의 흐름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믿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정돈하고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전화벨 가족의 요구, 친구의 요구, 이웃의 시선,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정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묻히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혼자의 시간입니다. 혼자가 되어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불안해하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조용히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가 되어야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진짜 관계만 남기기 위해 김호섭 씨는 은퇴 후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퇴직하면 외롭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봤습니다. 동창회 골프 모임, 교회 친목회 SNS로 알게 된 산행 모임까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빈 시간을 채우는 듯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더 피곤했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 남의 소문, 자식 자랑,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루는 골프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순간 김 씨는 얼굴이 화끈해졌고 그 자리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을 하나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러다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꼭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마음을 더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3명의 지인만 만납니다.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 셋 다 과시도 없고 상처 주는 말도 없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편한 한두 사람이 훨씬 소중하죠. 사실 많은 중장년들이 인맥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웃어주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어떤 이름으로도 포장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그 관계가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해친다면 그건 멀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어떤 관계가 진짜 내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빛이 되어주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계만 남길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맺는 수많은 인연 중에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게 바로 노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셋째,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정혜 씨는 6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선택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하고 친정과 시댁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중에 하지 뭐. 이 말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던 수채화 강좌를 알아보던 중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손주나 좀 봐주지 그래. 이 말에 정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강 신청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늘 내 인생을 미루고 살았을까? 지금까지 누구 인생을 살아온 걸까? 정혜 씨는 그날 이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를 돌본 후 동네 도서관에 들러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은 근처 미술관에도 들렀습니다.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즐기는 시간이 삶의 활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당당하고 즐거운 일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혼자라도 봐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해요라고 말합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지. 배우자니까 참아야지. 나이 드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말들이 스스로를 묻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내 삶의 핸들을 남에게 맡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디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혼자가 되어보면 비로소 이런 선택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을 위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그 전환의 열쇠는 바로 혼자만의 시간에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넷째, 의존이 아닌 자립의 힘을 기르기 위해.
최윤식 씨는 70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사업도 잘 풀리고 집안의 중심 역할도 하며 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수입도 거의 없어지면서 하루하루 아내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무능해진 것 같아.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가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윤식 씨는 예전에는 아내가 외출만 해도 전화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밥은 뭘 먹어야 할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할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늘 물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 불안했고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윤식 씨는 처음으로 5일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때 하지 않았고 세탁기 사용법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5일의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스스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사용법을 유튜브로 검색하고 복약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시장에 가서 직접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처음엔 느리고 서툴렀지만 혼자 해결해낸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 없이도 이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남편이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에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존과 자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존은 스스로의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자립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힘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있을 때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일부터 혼자 해보십시오. 간단한 식사 준비, 약 복용 체크, 은행 업무 하나 처리해보기. 이런 작은 자립의 경험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쌓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건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힘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5째,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준비하기 위해 70세 윤미숙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서 부고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던 분 어릴 적 친구, 고향의 이웃 어르신까지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죽음, 혼자 남겨지는 일,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일, 모두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친구는 말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삶이 마지막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저렇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내 뜻대로 평화롭게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윤미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짧은 산책, 조용한 방에서의 독서, 혼자 하는 식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어느새 마음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더 나이 들면 너희 삶에 너무 기대지 않을게.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다 갈게. 자녀들은 처음엔 놀라고 걱정했지만 이내 어머니의 담담한 태도에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홀로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 마지막 순간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 의존으로 이어진 삶은 마지막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준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미련을 놓고 남은 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윤미숙 씨는 요즘 하루하루를 더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짐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요하고 따뜻하니까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올 거라고 믿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지혜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혼자 살아도 괜찮은 준비, 그것이 진짜 여유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혼자라는 말은 때로 외로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곁에 두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조용히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혼자이기에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위에 가장 평화로운 노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